문재인 대통령의 중매 외교, 중재 외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전쟁 날지 몰라서 우리가 생존 배낭 싸야 되나 막 이런 싸고 있고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뀐 데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굉장히 큰데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이 모든 것의 공을 트럼프에게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펜실베니아 오늘 아침 뉴스에 기사에 나온 거에 펜실베니아에 가서 연설하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가 없었다면 올림픽은 완전히 실패했을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정권을 그러면 교체하지 않을 거란 말이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계속 레짐 체인지. 정권. 예,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죠. 예, 오랫동안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CIA 폼페이 국장도 그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 그러지 않겠다라고 지금.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입니다, 현재. 예. 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지원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회담 성사와 관련한 전제 조건 논란을 차단하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은 대화를 위한 추가 조건은 없다라고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쪽에서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한미 군사 훈련은 계속해라. 그리고 이제 비핵화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또 그 외에도 특별 메시지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뭐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고 뭔가 특별 메시지가 같겠죠. 저는 주한 미군 주둔에 관한 문제가 또 아닐까 아예. 주한 미군 주둔 문제는 단순히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대한 이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무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북미 평화 협정을 맺으면 아니 이제 위협이 사라졌는데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 논리적으로 고민이 될 텐데 북한이 그런 고민을 하지 마라. 계속 주둔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 돈의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스거든요. 군산복합체들도 나이스고.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물론 굉장히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사관을 짓겠다. 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사람을 풀어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제안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미군 풀어주는 문제는 뭐 다들 거론하는데 너무 작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뭐 상징적인 퍼포먼스는 될지언정 만면에 미소를 짓게 할 만큼의 뉴스는 아니라고 좀 제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패키지로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더 크게 장사 계속 할 수 있다. 예. 한반도에서 무기 이 제안이 가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들에서 이제 그 미국의 극우 언론이라고 불리는 폭스에서 질문을 한 거죠. 도대체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이 있느냐. 근데 이제 이 이상의 전제 조건은 없다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밝힌 거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강요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장관도 MBC 방송에 나와서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또 라스샤 백악관 부대변인도 그 외에 추가적 조건은 규정된 것이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죠. 굉장히 희한한 데자뷰 같은 게 느껴져요.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지금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를 진척시키다가 보수 언론으로부터 받는 공격을 갑자기 트럼프 백악관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앞장서서 지금 방어하고 있는 입장인 건데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연설할 때 김정은 나올 때 막 야유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트럼프 본인의 이익과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가 일치한다고 보는 게 확실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거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보이는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 정권을 그러면 교체하지 않을 거란 말이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계속 레짐 체인지. 예,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죠. 예. 오랫동안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CIA 폼페이 국장도 그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
그러지 않겠다라고 지금. 네, 그렇죠. 말하고 거기에 대한 있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입니다, 현재. 예. 북한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게 뭐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삼인주의든 북한이 원하는 건 김정은 체제가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들 체제만 유지되면 뭐 지금 시장도 개방하겠다는 거고. 여하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받던 공격을 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하던 방어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북한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입으로 지금 미국 국민들이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예. 참 이런 날이 오네요. 예. 그런 뉴스들이 있고요.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현재 중국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외국 사절을 만나지 않던 관례를 깨고요. 정 실장을 접견한 겁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에 가까운 이웃으로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화해 협력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점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또 오늘은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참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 중심의 다자 외교를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 다자 외교 판에 우리가 낀 적은 있어도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빨리 당신들도 끼라고 다 잘 돌아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이죠. 이게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양회할 때는 외국 사절 안 만나고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났다는 거는 생각해보시면 작년 전 세계에서 그 소위 유명자한 언론들의 외신 탑은 북한 문제였어요. 항상 북핵 문제.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의 설전은 전 세계적인 그렇죠. 말폭탄을 주고받았었는데요. 화제였고 거의 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지구 온난화 같은 이 글로벌 이슈였거든요. 이거 왜냐하면은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게다가 그 말폭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 대통령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허한다는 북한 사이에서 벌어지고 생중계됐잖아요. 네,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됐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뉴스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물론 전쟁 안 난다라는 취지였지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3국에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이게 글로벌 이슈처럼 다뤄졌어요. 지구온난화처럼 진짜로. 그보다 더 자주 다뤄졌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적 이슈가 해결되는 관점이라 이 이슈를 들고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카드를 내밀면 다들 나오게 돼 있어요. 맞이하게. 예. 시진핑 주석도 튀어나오는 거죠. 예. 한국이 이런 외교적 지위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그런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그렇다는 거고. 일본도 갔죠? 네, 서훈 국가원장이 갔는데요. 어제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면담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경주해온 한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발표했고요. 또 현 상황은 동아시아의 기적 직전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 원장이 아베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진짜. 일본이 우리말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일본 입장에서는 오로지 그 제재 압박 얘기만 1년 내내 하고 있었거든요. 1년 내내 하다가 우리 보수와 정확히 일치하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아베 총리를 만나러 가기도 했고 정확히 일치해 왔는데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일본 보수는 엄청난 속도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태도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발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태도를 바꾸자 왜 일본은 전혀 모르고 있었냐. 재편 패싱 아니냐는 얘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 그동안은 북한 긴장 관계를 통해서 그 지렛대 삼아서 아베 수상이 지지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외교도 못한다. 버림받고 혼자 놀고 있다. 이게 지지를 떨어뜨려서 아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가고 국제 공조하고 있다고 태세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항상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자기들 전략을 세워왔거든요. 우리보다 한미동맹이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완전한 일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역대 미국 대통령은 항상 그 선을 유지해 왔어요. 예, 뭐 에치슨 라인 얘기도 있고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4월 달에 지금 정상회담 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만나기 전에 일본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일정을 막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미일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뜻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려고 하는 혹은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공포가 일본에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만날 게 거의 확실시 된다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일본 국내 언론들을 보면 빨리 적이 올라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또 아베 총리는 내국 정치에서 굉장히 또 몰려있는 상당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일본 국내 정치 내에서 상황에서요. 예. 국내 정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했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예. 사학 스캔들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이 자살까지 한 정도입니다. 참 어쩌다가 한순간에 이런 지식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천재일의 기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하간 구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죠. 예. 이때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의용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시 주석은 여기서 고사성어를 하나 꺼냈죠. 예. 그 지석이면 금속도 쪼개진다. 이걸 언급했는데 그게 뭐예요? 사자. 이거를 좀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해석을 해주면 예. 사자성어를 풀지는 못하겠고요. 네. 그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 안전이라는 예. 근본적인 목표에 집중하면 한반도는 마침내 두꺼운 얼음이 녹고 아.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을 맞을 것. 이라고 이런 뜻인데 좀 약간 시적인 표현이죠. 예. 그러면서 시 주석은 이제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과 관련국 의견을 결합해서 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속뜻을 보면 이제 우리를 빼놓고 좀 뭔가를 하지 마라. 차이나 패싱 우려가 나오니까 예, 예. 한반도 평화 구축 논의에 예. 어쨌든 간에 그 테이블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자기네들이 이제 넌지시 어떻게 견제구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자기네들의 뜻을 분명히 예.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 빼놓고 어떻게 뭐 이 한반도 문제 논의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충분히 그 테이블 한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는 네. 그런 나라인데요. 근데 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예. 다자간의 협상이라든지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예.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이렇게 간절하게 네. 우리 빼놓고 하지 마라라는 예.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었는가를 야. 한번 반추해 보면 이 코리아 패싱을 걱정하던 때가 언제였나요? 이 지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그 균형자, 중재자의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매 외교, 중재 외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전쟁 날지 몰라서 우리가 생존 배낭 싸야 되나 막 이런 싸고 있고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뀐 데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굉장히 큰데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이 모든 것의 공을 트럼프에게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펜실베니아 오늘 아침 뉴스에 기사에 나온 거에 펜실베니아에 가서 연설하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가 없었다면 올림픽은 완전히 실패했을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 자화자찬. 물론 자기 얘기는 아니고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이런 했다. 얘기를 하더라. 그렇죠.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최근의 결정은 확실한 겁니다. 그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이걸 하면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냐 안 받냐.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느냐 아니냐. 네. 이게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엔 적절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해주는 거죠. 늘 얘기하면 이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네. 압박이 효과를 본 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은 다 하고 생색은 트럼프가 내고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보면은 거네요. 원래 중매를 하면 네. 잘하면 이제 수리석잔, 수리석잔. 못하면 뺨이 석대. 석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부리면 중매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걸 최대한 낮추고 상대방 두 사람을 높여줘야 일이 성사가 되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하게 모든 공은 트럼프에게 네.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1m의 진전만 있으면 좋다. 최소한. 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을 지금 하긴 좀 너무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노벨 평화상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라.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의 긴장 해소, 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만 만들어내면 그것으로 족한다. 그렇게 저는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홍임 의원님 출연하셔가지고 저희 방송에서 트럼프 노벨 평화상 100개 주고 우리가 한반도 평화 체제 받으면 된다. 다 가져가라. 뭐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근데 세 분 같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안 돼요. 같이 받으면 안 돼요. 안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더 좋습니다. 역시 홍 의원님은 역시 정치 산자위도 계시지만 이 네. 외교 이쪽 예. 그 통일위원회도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역시 정치적 감각이 정말 탁월하십니다. 네. 트럼프 혼자 받는 걸로. 네, 그래야 된다. 우리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맞습니다. 정말. 결과에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노벨상 평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부 그렇게 아니다. 트럼프 혼자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공이 제일 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장사 계속 할 수 있다. 예. 한반도에서 무기 이 제안이 가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들에서 이제 그 미국의 극우 언론이라고 불리는 폭스에서 질문을 한 거죠. 도대체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이 있느냐? 근데 이제 이 이상의 전제 조건은 없다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밝힌 거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강요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장관도 MBC 방송에 나와서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또 라스샤 백악관 부대변인도 그 외에 추가적 조건은 규정된 것이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죠. 굉장히 희한한 데자뷰 같은 게 느껴져요.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지금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를 진척시키다가 보수 언론으로부터 받는 공격을 갑자기 트럼프 백악관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앞장서서 지금 방어하고 있는 입장인 건데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연설할 때 김정은 나올 때 막 야유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트럼프 본인의 이익과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가 일치한다고 보는 게 확실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그리고 본인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보이는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 정권을 그러면 교체하지 않을 거란 말이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계속 레짐 체인지 정권. 예,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죠. 예. 오랫동안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CIA 폼페이 국장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러지 않겠다라고 지금. 네, 그렇죠. 말하고 거기에 대한 있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입니다, 현재. 예. 북한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게 뭐 공산. 문재인 대통령의 중매 외교, 중재 외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전쟁 날지 몰라서 우리가 생존배낭 싸야 되나 막 이런 싸고 있고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뀐 데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굉장히 큰데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이 모든 것의 공을 트럼프에게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펜실베니아 오늘 아침 뉴스에 기사에 나온 거에 펜실베니아에 가서 연설하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가 없었다면 올림픽은 완전히 실패했을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정권을 그러면 교체하지 않을 거란 말이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계속 레짐 체인지 정권. 예,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죠. 예. 오랫동안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CIA 폼페이 국장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러지 않겠다라고 지금. 네, 그렇죠. 말하고 거기에 대한 있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입니다, 현재. 예.
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지원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회담 성사와 관련한 전제 조건 논란을 차단하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은 대화를 위한 추가 조건은 없다라고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쪽에서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한미 군사 훈련은 계속해라. 그리고 이제 비핵화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또 그 외에도 특별 메시지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뭐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고 뭔가 특별 메시지 같겠죠. 저는 주한 미군 주둔에 관한 문제가 또 아닐까 아예. 주한 미군 주둔 문제는 단순히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대한 이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무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북미 평화 협정을 맺으면 아니 이제 위협이 사라졌는데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 논리적으로 고민이 될 텐데 북한이 그런 고민을 하지 마라. 계속 주둔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 돈의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스거든요. 군산복합체들도 나이스고.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물론 굉장히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사관을 짓겠다. 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사람을 풀어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을 제안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미군 풀어주는 문제는 뭐 다들 거론하는데 너무 작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뭐 상징적인 퍼포먼스는 될지언정 만면에 미소를 짓게 할 만큼의 뉴스는 아니라고 좀 제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패키지로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더 크게